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강미연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소 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곧 거취 표명 이렇게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강 교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했던 연설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 있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신문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것이 비판하고 아니고 있다?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네. 이제 보수 신문들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수 신문들은 좀 약간 두루뭉실하게 둘 다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새누리당이 블랙 코미디다 이런 게 신문에 사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과연 유승민 의원의 이런 문제가 새누리당에 좋게 작용할 것이냐, 저는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건 저기 뭐 언론에서 전하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있지만 전하고 있고 강 교수 생각이 예, 어떤 겁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민원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충분히 안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충분히 네. 조건이 있다. 그런데 그 방법상에 있어서 네. 그 새누리당의 공간위가 너무 질질 끌어서 일을 좀 크게 만들고 여론을 악화시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한테 공천을 주지 않고 유승민 의원이 탈당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경우에 이것이 새누리당한테 엄청난 또는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두 분이 생각이 같으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그 후폭풍이? 네, 이렇게 소탐대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유승민 공천 이걸로 시작해서 유승민 공천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지만 유승민 공천에 이렇게 매몰되는 동안 과연 새누리당이 얻을 게 무엇인가? 후폭풍이 있을 건데 두 분 다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과반은 차지하겠죠. 왜냐하면 일려 다야 구도로 갈 테니까. 그렇지만 생각했던 의석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몇 개 정도 의석을 잃을 것 같습니까? 저는 유승민 때문에 잃을 의석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유승민 때문에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때까지 이제 친박이 보여준 공천 그런 파행 이런 걸 봤을 때 한 150석 정도 새누리가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의석을 잃을 것 같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네. 계량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수도권에서는 네.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어서 네. 500표, 1000표 사이로 이렇게 하는 데서는 상당히 악영향인데 문제는 이게 그 3파 구도하고 네. 유승민의 악재하고가 어느 것이 더 클지는 사실은 며칠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악재다. 뭐 새누리당이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걸 처리하는 방법에서 지금 선거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얘기 안 하고 시험 보는데 중간에 고사장에서 자꾸만 나가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예. 좀 이상한 구도가 지금 되는 선거 거죠. 구도는 이제 막 잡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 뭐 좀 이따 거취 표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행보가 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선거 구도가 어떻게 잡히는가까지 좀 봐가면서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은 난 것 같은데, 뭐 유승민 의원이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쪽으로 되게 방향이 정해진 것 같긴 한데, 오늘 오후에 그 김우성 대표가 네. 유승민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 이랬고 오전에,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당에서 무공천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 오늘 마지막 D-Day 아닙니까? 네. 탈당을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날 김우성 대표가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일거양득으로 일단 본인 대표로서의 어떤 그 할 만큼 했다라는 그 면피용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나름대로 충정을 가지고 음. 수도권에서의 여론 악화를 최소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네. 막판에 가서 그런 그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유 의원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유 의원을 그 도원당에서 도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총선 승리,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한 말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당대표로서 할 말을 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천을 하는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로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 하기는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근데 그 김무성 대표 의견대로 정말 네. 무공천으로 됐을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연히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바로 몇 분 뒤에 무공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그게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죠. 유승민 의원을 구하기 위한. 그런가요? 만약에 이것이 김무성 대표도 유승민 파동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김무성 대표나 이한구 위원장이 이 문제를 갖고서 뭐 몇 분 사이로 이렇게 충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김무성 대표가 나중에 기자간담회 예. 일본 일답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동안의 최고위 과정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근데 그동안은 비공개를 얘기했는데 상황 끝나기 전에 나는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예. 하는 것을 밝히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아, 그래요. 아까 립 서비스라고 그랬습니까? 네. 누구한테 립 서비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을 그래도 하기는 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는 서비스는 거죠. 누구한테인가 하는 거니까. 그게 누굽니까? 대상이? 유승민입니까? 아니면 국민입니까? 유승민은 아니겠죠. 국민들에게 나는 국민들한테? 당대표로서 할 네, 얘기는 나는 그래도 당대표로서 했다. 타이밍은 늦었지만 할 그거 말은 아닐까요? 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저 면피형으로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 또는 뭐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 이 유승민 의원의 거취 표명이 뭐 곧 있을 거라고는 합니다만 언제 있을지 저희들이 아직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다시 좀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또 한 이틀 동안 뉴스를 장식했는데 오늘 되게 정리가 됐습니다. 대표직 유지, 비례대표 2번 수용 뭐 이런 겁니다. 네, 민 원장 네. 예상했습니까? 저는 좀 예상을 좀 빗나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나중에 처음 사퇴하실 줄 알았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2번 비례대표는 안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완전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왜 빗나간 것 같습니까? 그 김종인 대표의 저는 그 어떤 소명의식 나름의 그 진정성을 믿었거든요. 아하. 정말 그 야당을 그 중도 의원 확장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대거 포진시키고 친노 친문 패권이라는 그 운동권 그런 색채를 좀 탈색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인적 쇄신 작업에서 몇 명 비춰왔고 또 이번에 비례대표 인선에서 보이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그게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잘못 봤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사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퇴할 분은 그냥 사퇴하지 나 사퇴할 거야 이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퇴할 거야라고 하고 고정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걸 기다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왜? 뭘 노리고 그랬을까요? 이제 판을 한번 더 유리하게 바꿔보고자 하셨겠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밝혀진 것은 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누굽니까? 역시 문재인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뭐 짜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김종인을 위한 공천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까 김종인을 위한 문재인을 위한 공천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당의 주인이 문재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네.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비례대표가 이미 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원했던 비례대표는 그냥 몇 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뭐 A블럭, B블럭, C블럭 했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실제로 이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례대표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보면 이제 노란색 자동차 위에 파란 색깔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노란색이었다. 이게 밝혀진 그래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정말 그 주인이 문재인 전 대표의 확고한 걸 느꼈는데요. 특히 저는 바로 이 김종인 대표의 파동이 났을 적에 네. 일제히 그 문성근, 조국 이런 친노 중 인물들이 그분들께서 굉장히 그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서 김종인 대표를 비판하다가 네. 문재인 대표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됐든지 한 몇 시간 만에 완전 180도 돌려서 비례대표 2번으로 모셔야 된다. 꼭 필요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아, 문성근 조국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 모욕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만 한 게 아니라요. 네, 네. 예, 문성근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런 걸 보면 역시 당의 주인은 문재인이고 친노 세력, 친문 세력은 건재하다. 예,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번 파동을 통해서 결국에 중앙위원회에서 그 수정된 안에 보면은 지금 완전히 그 안정권이란 12명 중에요. 네. 김종인 대표의 사람 한 4명 본인 포함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친노 친문 운동권 세력이죠. 그렇다면 예, 김종인 대표가 오늘 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한 말, 현재와 같은 일부 세력의 정체성 논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표는 대선 때까지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랬고 네. 사실상 그걸 수용해서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라고 했다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일부 세력 그건 손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손본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이게 총선 이후에도 계속 네. 남아서 일을 해달라는 거 결국에 문재인 대표가 그 김종인 대표에게 당 대표까지 총선 이후에 당 대표를 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네.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네. 당 대표 자리에 계시면은 그런 노력을 계속 이제 이념 노선에 있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계속 그걸 다 구현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헌법기관들이 돼버린 이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무슨 수로 당 대표가 뭐라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죠.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뭐 앞으로 이제 그냥 그 문재인 대표나 그 김종인 대표나 상호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가기는 가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뭐 당권 대권을 나눠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흔든 사람들, 이거 어쨌든 선거 끝나고 나서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두 분 말씀대로라면 뭐 방법은 없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그냥 말만 이러고 있는 거다. 그럼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본 주인들이 이제 다 당연히 들고 일어날 거고. 아하.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파동에서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와 박영선, 우윤근 두 비대위원들이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 칸막이를 쳐가지고 사실은 냈던 건데 아하. 그게 그 중앙위원회 그 480명 모임에 가서 무참히 완전히 그 깨져버린 거죠. 네네. 그 칸마이가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어떻게든 좀 자기들이 주도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안정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그 세 번째 칸막이, 두 번째 칸막이에 넣어놨었는데 그 칸막이를 없애버리니까 예, 자냐 그건 좀 뜻대로 너무 안 얕은 수를 쓴 거 아닌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또한 왜 그 벽에 부딪혔냐면 당헌에 규정된 대로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중앙위에서 하게 돼 있는 당원도 모르고 그렇게 얕은 수를 썼다가 역공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가 됩니까? 친문하던 더불어민주당을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들어서서 그걸 건져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혁신한다 이러면서 이해찬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 문재인 대표가 보기에도 껄끄러운 사람들을 쳐냈고 네. 그리고 뭐 지난 한 달여 동안 보면 아마 그렇죠? 그 강 교수 네. 뭐 뉴스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죠? 예. 김종인 대표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슈 주도력은 최고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지율도 상당히 끌어올려 놓고 근데 문재인 대표나 친문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구 뭐 참 잘했는데 이제 뭐 역할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젠 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중앙위를 통해서 한 거네. 결국은 이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표가 설득하러 갔을 적에 네. 그 김종인 대표의 사모님이 하신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결국에 안전히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다 막아준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 그래서 당 사퇴 뜻을 굽힐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의원 말고는 제가 다 막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김종인, 문재인 두 분이 오셨을 적에 상당한 교감 상태에서 동업자로 쭉 왔다가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거 친문 세력에 통제할 수 없는 중앙위에까지 이제 와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 참 문재인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의 부인하고의 대화 예. 이거 혹시 좀 같이 볼 수 없는지 모르겠네. 아, 지금 CG라고는 오늘 일부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있으면. 그거 참 재밌네. 그러니까 아니 다 막아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김종인 대표 부인의 얘기고 문재인 대표가 아니 이해찬 빼고는 제가 다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네. 네.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갔다. 네. 그럼 짜고 친 거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김종인 대표가 와서 이제 친노 운동권 패권주의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네. 햇볕 정책론도 수정하고 노조 쇄신론 이런 것도 내고 북한 개멸론도 내고 나름대로 노력하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색깔 이걸 좀 바꿔놓으셨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네. 올려놨고 그런데 결국 실제적으로 했던 건 뭐냐 하면 고참 친노 몇 분 그리고 막말 의원 몇 분 나간 것밖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뀐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비례대표 파동에서 볼 때 실제로 이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게 된 것이고 또 본인을 비례대표 2번으로 놓음으로써 뭐 실리는 챙겼을지 모르지만 스타일은 구기신 거죠. 알겠어요. 예, 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도 발표됐습니다. 당선권이 6번이다, 7번이다, 뭐 그런 계산이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면면을 보면 대체로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이 좀 많이 관철되고 반영된. 근데 천정배 대표, 뭐 누가 봐도 천정배 대표와 가까운 사람인 박주연 변호사가 3번을 받아서 네. 뭐 천정배 대표도 한석은 챙겼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네. 적당한 균형이 잡힌 이런 겁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의원의 다른 편에서 보면은 결국에 안철수 패권에 구현된 그 비례대표 순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상동 교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을 하면서 네. 친박의 당이다, 친문의 당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결국 국민의당도 친안의 당이다 이게 나온 거죠. 비례대표 명단을 그래요? 보면. 근데 뭐 당이라는 게 뭐 주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아, 그렇죠. 이제 예. 그게 인적 자원들 자산들이 많이 있을 때 얘기고 또 타계파에 대해서도 골고루 배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일부 그렇죠? 계파가 예. 독식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지금 뭐 또 속보가 들어왔네. 유승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 새누리당 로고를 빼고 현수막을 걸었대는데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속보로 전해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하던 말씀을 좀 하면 아니 그러니까 당의 주인이라는 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YSDJ 때 당의 주인이 YSDJ였죠. 지금 뭐 새누리당 뭐 당 주인이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요? 네. 예. 또 더불어민주당 당 주인이 문재인 대표인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 주인이 안철수 대표죠. 다만 어느 당이나 비주류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비주류와 함께하는 배려와 이게 뭐 화합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아닌가요? 뭐 그런 점에서 당의 주인 논란은 좀 생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유승민 의원 뭐 선언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